멤버십에 목숨을 거는. 자, 수투의 맨 처음에 이제 여기가 함수의 극한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데, 수투 자체는 이제 수투에 나오는 내용 자체는 함수 극한에서의 함수는 수투는 다항함수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함수 안에는 뭐였어? 지수로그 함수, 상가함수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다항함수 말고 초월함수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초월함수가 뭐예요? 초월함수가 트랜센덴탈해서 초월적인 수를 다루는 건데, 초월함수의 대표적인 예가 뭐지? 지수로그 함수, 상하함수 뭐 이런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적분에서의 극한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개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조금 깊게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그 카이스트 면접 시험에서 부술식 면접에서 야 이거 설명해 볼래? 뭐 이런 내용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은 묻는 학교가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안다 모른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수열은 뭐라고 했냐면 수열이 뭐라고 했죠 우리? 수열이 정의구역이 자연수의 함수라 했잖아요. 네. 어제 한 건데 기억 안 하시네.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의 함수라 했으니까 얘는 함수의 함수,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기호는 많이 봤으니까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의 극한값이 l이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써요. 얘는 이제 리밋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극한. 그래서 x가 a에 가까이 갈 때, x가 a에 가까이 갈 때 함수값 fx는 l에 가까이 간다. 언제 그런가? x가 a에 가까이 갈 때 그렇다. 이거 이제 우리가 글로 쓰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축 위에 있는 a에 대해서 x가 가까워지는 방법은 오른쪽과 왼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까이 올 때 얘가 x는 a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거지 x가 a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극한이라는 건 이런 직관적인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데, 얘 그래프를 이제 확인을 해보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a에서의 극한값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인 그래프로는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올 때 이 값을 따라서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거고, 왼쪽에서 가까이 올 때 l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뜻이라고. 가까이 오는 그 값을 찾는 거라고. a를 대입한 값이 얼마예요?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고 a에 가까이 갈 때 함수 값은 얼마에 가까이 가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엡실론 델타 메소드로 엡실론과 델타, 엡실론이라고 부르고 얘를 델타라고 불러요. 델타. 엡실론 델타 메소드를 이용해서 얘를 함수의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한다. 그래서 얘를 보고 엡실론 델타 메소드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엄밀한 정의, precise definition해서 얘를 정확하게 기술하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를 안다 모른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함수의 극한을 통해서 뭘 정의하죠? 연속을 정의하고, 연속을 가지고 뭘 하죠? 미분을 정의하고, 미분이 있어야지 적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모든 기초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엡실론 델타가 들어있는 거야. 무한급수 안에도 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극한으로 정의된 그러한 내용들 안에는 전부 다 엡실론 델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 전체에 엡실론 델타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정의 그대로 줄 테니까 봐요. 이 정의만 이해해도 오늘 성공하는 거야. 엡실론에 대해서,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서치도에서는 이제 영문 성경을 많이 읽는 하이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 x-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 fx는 a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런 뜻이야. 자, 이때 기호를 보면 얘의 의미가 뭐라고? 얘의 의미, 얘는
arbitrary에서 얘가 임의라는 뜻이에요. 임의의 장소를 고른다. 임의의 exist. 이를 거꾸로 쓴 것은 현재 마치 이를 거꾸로 쓴 것처럼 보이는 이거. 그래서 얘는 현재 there is의 의미, there exist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얘를 문장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말을 다시 알아듣기 쉽도록 돼 있으면 내가 수학 책에 나와 있는 정의 그대로 있는데 임의의 값이 정해졌어요. 자, 임의로 엡실론 값이 줬다. 주면 어떠한 델타 값이 존재해요.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x-a x-a가 뭐죠? a와의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은 어떤 x에 대해서 a와의 거리가 a부터 오른쪽 델타 왼쪽 델타만큼 요 범위에 있는 애들의 함수값은 L과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래? 그렇게 되는 델타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형태를 보면요. 자, 출발을 할게요. 임의의 값을 엡실론을 잡으면 임의의 값 엡실론을 잡았어요. 엡실론을 하나 정했단 말이야. 엡실론을 하나 정했어요. 정하면 뭐가 된다? 얘는 fx의 값은 L 플러스 엡실론과 L 마이너스 엡실론이 돼요. 그래서 fx의 값이 L 플러스 엡실론과 L 마이너스 엡실론이 됐어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면 A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델타만큼 왼쪽으로 델타만큼 그래서 A 플러스 델타와 A 마이너스 델타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의 값은 전부 다 함수값이 요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뭐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되는 델타를 골라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엡실론을 더 줄여도 구할 수 있고요. 더 줄여도 얘가 존재하고 더 줄여도 얘가 존재하고 얘를 네 마음대로 줘도 내가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는 극한값이 얼마다? L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극한값이 L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극한값 x가 2에 가까이 갈 때 ex는 x가 2에 가까이 갈 때 방법은 뭐죠? 2에 블라블라 오른쪽에서부터 1.99 블라블라 해서 왼쪽까지.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숫자니까 전체가 얼마에 가까이 가? 눈으로 보기에 4에 가까이 가요. 맞아요? 2를 대입하는 건 아니야. 2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2에 가까운 숫자, 2보다 큰 숫자에서 2로 가까이, 2보다 작은 숫자에서 2로 가까이 대입해. 그 점점 대입해 보면 이 값은 4에 가까이 간다. 얘를 엡실론과 델타를 정해서 얘를 은밀하게 증명해 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임의의 값 엡실론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x 빼기 4와 이거의 둘의 차이가 뭐 작다고 얘가 함수값과 L과의 차이가 뭐 작아야 돼?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죠. 이게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2배의 x 빼기 2의 절대값이 돼요. 여기서 제어할 수 있는 값은 누구냐면 x 빼기 2의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얘가 얼마보다 작으면 얘가 x 빼기 2는 델타보다 작은 값이거든요. 델타보다 작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델타를 뭘로 정하면 돼? 델타를 얼마로? 2분의 엡실론으로 정하면 되죠. 이렇게 정하면 x-2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값은 델타보다 작게 되고 이 델타가 돼서 델타 값은 2분의 엡실론으로 정하면 그래서 델타 값을 뭘로 정하면 2분의 엡실론으로 정하면 네가 어떤 엡실론을 고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엡실론 값을 100만 분의 1로 골랐다. 그 100만 분의 1을 고르면 이 값은 얼마 돼? 이 값은 이 둘의 차가 100만 분의 1보다 작으면 되거든. 그치? 네가 100만 분의 1을 골랐으니까 이 둘의 차가 100만 분의 1보다 작게 할 수 있으면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델타를 200만 분의 1로 하겠다고요. 내가 200만 분의 1로 정하면 네가 엡실론을 어떻게 택하더라도
내가 네가 고른 값에 반땅으로 하겠다. 그 말은 2x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얼마라고? 여기가 2라고. 2가 있고 여기 얼마? 여기에 4예요. 그래서 엡실론을 내가 정해.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서 요 안에 들어온 애들은 전부 다 요 안에 들어가잖아.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여기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 엡실론이면 여기는 2 플러스 2분의 엡실론만큼이 되고 2 빼기 2분의 엡실론만큼 되더란 말이야. 네가 정해서 알려주는 그때의 엡실론보다 나는 항상 반으로 택해서 델타를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얘의 극한값이 4라는 뜻이에요. 극한은 엄밀하게 정의하는 거야 지금. 극한값을 엄밀하게 정의한다고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뭐 이런 건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중에 고급 수학하고 심화 수학하고 이걸 배울 때 전부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대충 배워요.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엄밀하게 정의하게. 극한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봐요. 함수 값의 의미에서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다?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이 됐어요. 그러면 x가 가까이 갈 때 x가 1에 가까이 갈 때 함수값 얘가 함수 fx로 할게요. 함수 fx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fx의 극한값이 누구냐 이거예요. 얘의 fx의 극한값이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둘 중에서 뭐죠? 이거 3 아니야?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3 아니야? 3? 극한이 3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이렇게 정한 엡실론이 있어요.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을 정했어.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골라야 될 게 뭐야? 3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정했으니까 뭘 정해야 돼? 1 근방에서 어떤 범위가 생겨서 1을 제외하고 여기와 1을 제외하고 여기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델타가 존재하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은 들어가게 할 수 있지만 왼쪽은 어때? 왼쪽은 함수값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엡실론 밴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델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게 줘도 안 돼. 엡실론을 임의로 주면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으니까 엡실론을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줘버리면 A의 중심으로 1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단 만큼 왼쪽에 있단 만큼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의 함수값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델타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므로 얘는 극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이것만 있으면 모든 극한에 대해서 엄밀하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극한이 있어, 극한이 없어, 얘는 극한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물론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 오른쪽 극한값은 오른쪽에 올 때 극한값은 얼마? 3이지. 왼쪽 극한값은 얼마? x가 1에 왼쪽에서 올 때 fx의 값은 얘가 2네. 그래서 우극한은 3이고 좌극한은 2네. 그러므로 다르다. 그래서 극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책에서 얘기하는 정도야. 그래서 좌우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같아야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도 저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얘가 극한의 엄밀한 정의라는 거야. 자, 계속 졸지 말고 딱 이렇게 집중해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엡실론 델타 메소드는 자주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 여기는 이제 확인해서 얘는 좀 익숙하게 놔둡시다.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극한값은 l이고 그 다음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은 얘가 m이에요. 이렇게 해서 극한이 존재하고 존재해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엡실론 델타 성질 하나만 증명할 테니까 이건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성질 책에는 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면 극한 fx 더하기 gx는 얼마냐? gx 얘는 L 더하기 M이다 이거죠. 극한은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랑 이 함수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예요. G랑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새로운 함수라고. X고 얘가 X제곱이면 봐요. 얘가 X고 얘가 X제곱이면 두 개를 더한 함수는 뭐야? X제곱 더하기 X니까 전혀 다른 함수라고. 그림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뭐로 하자고?
따로따로의 극한값으로 더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알고 있는데 증명이 없으니까 하나 정도만 증명하면서 엡실론 델타에 대한 하나 정도만 증명을 가지고 얘를 이제 증명해 보자고요. 자, 이 증명까지는 좀 정찰해서 봐요. 나머지는 익숙하게 그냥 이렇게 했지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한 개 정도로 증명을 하는 게 필요해요. 자기가 할 줄을 몰라도 본 적은 있어야지, 그지? 그래서 극한의 개념이 엡실론 델타로는 이런 거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나머지 뒷얘기를 할 수 있어요. 뒤에 거 좀 엄밀하게 얘가 극한이 있다, 얘가 극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책에 나오는 것만 하려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책에 나오는 것만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조금 엄밀하게 하는 엡실론 델타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증명하려고 그래. 자, 첫 번째 함수 f가 x의 s 값이 l이니까 그래 임의의 엡실론 값이 주어지면 뭐 한다고? 어떠한 델타가 존재해서 뭐 한다 그랬지? 우리 뭐 한다 그랬어? fx와 l과의 차이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범위에서? 모든 x에서 어떤 범위에서? x-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가 m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또 델타가 또 존재하자고 델타가 두 개나 있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자고 해. 그래서 얘는 gx-m의 값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다 그랬어. 얘 엡실론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0과 그 다음에 x-a의 절대값 얘가 델타2. 그래서 a 근방에서 이런 범위가 있으면 이거 성립해. A 근방에서 이런 범위가 성립한다 그랬어. 근데 지금 보여줄 건 뭐야? 얘와 얘 둘의 차거든요. 얘와 얘 둘의 차니까 fx 더하기 gx 이 함수와 빼기 l 빼기 m 이 둘의 차가 뭐보다 작아야 돼?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이거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어떻게 할 수 있어? fx 빼기 l로, 그죠? 더하기 얼마? 얘는 gx 빼기 m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작다? 얘는 얼마나 작다 할 수 있단 말이야. 다 해서 뭐 하고 싶어? 다 해서 엡실론보다 작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얘를 2분의 엡실론 하자래. 모양 이쁘게 2분의 엡실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모양 이쁘니까 더하기 해봤자 엡실론 되잖아요. 자, 문제. 얘가 뭐야? 얘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범위가 있지. A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델타 1만큼. 요 범위 안에서 선생님한다 그랬어. 얘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은 범위가 어디라고? A를 중심으로 델타 2만큼 성립한다 그랬어. 그러면 A를 중심으로 델타 1만큼, A를 중심으로 델타 2만큼 둘 다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범위가 둘 중에서 작은 거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델타를 뭘로 정하겠다? 델타를 미니멈으로 델타 1과 델타 수 사이에서 작은 걸로 우리가 델타를 정하면 된다. 작은 걸로. 그래서 작은 걸로 이렇게 델타를 정하겠다고. 그러면 x-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 둘의 차, 왼쪽과 오른쪽의 차를 뭐한다? 줄일 수 있다 이거야. 이해돼? 네가 어떤 엡실론을 주더라도 내가 골라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얘는 뭐다? 극한이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은 더한 것에 따로따로의 극한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빼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이해돼? 이게 책에 있는 극한의 성질 증명이에요. 책에는 증명이 없지만 우리가 할 증명이 이런 거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이게 이제 붙여있는 성질들이 있잖아요. 성질들을 이제 하나씩 적어보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이 존재하면 fx 곱하기 gx도 극한이 존재해요. 그래서 따로 얘도 이제 전부 다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수학과 애들은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 3월달에 엡실론 델타만 한 달 내내 하거든요. 매주마다 엡실론 델타를 2시간씩 수업을 하다가 애들이 군대 가요. 지가 생각하던 수학과가 아닌 거지. 그래서 그걸 버텨내면 점점점 수학과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수학과 4년쯤 되면 이게 재밌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재밌고 증명하고 엡실론 델타를 힘들어하는 1학년 애들이 들어와서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흐뭇한 미소가 나오지.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이렇게 그 알려주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래.
수학과 진짜 괜찮아요. 세상에 고민이 사라지죠. fx와 gx 이러한 대소 관계에 있어요. 근데 뭐라 해서 극한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극한이 존재하고 존재해야지 따로따로의 극한값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존재하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안 되지. 다섯 번째로 fx의 극한값이 있고, 그 다음에 hx의 극한값이 있고, 그 다음에 gx의 극한값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h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l과 m은 존재해서 같아요. f와 g가 같아. 그러면 극한값 hx도 얼마다? hx도 얘도 똑같다 이런 뜻이야.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조임정리, 조임정리, 스퀴징 lemma, 조임정리,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극한값은 이렇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것이 이제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들입니다. 됐어요? 다시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야?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 우극한. 수열은 함수라 했잖아. 수열은 정의구역이 자연수는 함수라 그랬어요. 근데 수열은 뭐밖에 없어? 증가하는 방향밖에 없잖아. 그래서 수열에서는 n이 무한히 간다. 이 극한값밖에 없어요. 한데 함수는 뭐지? x가 1에 가까이 갈 때 방법은 몇 가지야? 두 가지가 있잖아. 오른쪽에서 올 수 있고 왼쪽에 올 수 있어. 그치?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뭐지? 우극한도 있고 좌극한도 있고 둘이 같아야지 존재하는 거다. 그치?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서 얘들아, 그러면 극한이 없는 유형들은 뭐죠? 극한이 없는 거는 뭐지? 어떤 그림은 극한이 없어요. 그죠? 극한이 없는 것은 어떻게 생겼어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그 유형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유형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무한은 실수 체계에 벗어나 있는 값이니까 이렇게 무한히 가는 것은 극한이 없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것은 극한이 없는 거예요. A 근방에서 계속 올라가는 건 극한이 없는 거예요. A 근방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은 극한이 없는 거예요. 왜 극한이 없어요? 이거는 무한과 마이너스 무한은 실수가 아니라서 그래요. 됐나요? 다시. 자, 무한에 대해서 얘기하자. 봐요. 무한은 뭐죠? 무한은 한없이 커지는 상태로 설명해 놓은 건 정석이야. 그건 이제 고등학생들이고, 무한이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아무거나 얘기해봐. 그보다 더 커 이런 뜻이야. 임의로 제시하는, 네가 제시하는 어떤 수보다도 더 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한의 값이야. 이 무한을 실수 체계에 넣어서 생각하는 걸 보고 Extended Real Number System이라서 확장된 실수 체계라 불러요. 확장된 실수 체계 안에는 뭐가 있어? 무한과 마이너스 무한이 마치 수처럼 존재해요. 그래서 그때는 무한으로 수렴한다 부를 수 있어. 수렴한다. 이 안에 있으니까.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뭐니까? 무한은 실수 체계 밖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 있으니까 이거는 발산한다라고 불러요. 무한을 수 체계 안에 넣어서 생각하는 게 있다고, 그지? 이게 뭐라고? 확장된 실수 체계가 있고 그 체계 안에서는 무한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한을 수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확장된 실수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무한으로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한다고 부른다고. 구분돼요? 자, 이건 뭐 극한이 없는 경우에 봐요. 극한이 없는 경우는 뭐야? 무한 마이너스 무한 발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극한이 없는 것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좀 이따 선생님 그림 그려서 보여줄 텐데 이렇게 생긴 그림들이 나오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얘 그래프는 뭐죠? Y는 사인의 x분의 1 같은 이런 그래프들은 0 주변에서 한없이 진동하거든요. 0 주변에서 한없이 왔다 갔다 해서 그 생긴 모양이 0에서의 극한이 그 안에서의 극한이 아예 없는 0에서 한없이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0 주변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빨라서 극한값이 없어요. 이건 수2에서 배우지 않는 함수지만 우리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극한이 없는 경우 무한 마이너스 무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극한이 없는 경우보다 좌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는 거 이런 거 있죠? 뭐 있어요?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도 가우스 함수 원래 이름이 뭐죠? 이거 최대 정수 함수, Greatest Integer Function이 원래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이름 그대로 가우스 함수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최대 정수 함수. 얘는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잖아, 그지? 뭐 이런 형태들이 있어. 가우스 함수의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좌우 극한값이 달라서 극한이 없는. 그래서
극한이 없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자, 나머지 하나 봐요. 함수 중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함수, 유리수일 때 1, 무리수일 때 0이 있어요. 얘는 극한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얘는 극한이 존재하는 거냐 안 존재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일반고 애들은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고 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니네는 학교에서 묻는단 말이야. 극한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얘는, 자 봐요. 얘는 뭐야? 극한이 얘 들어야 돼. 극한이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함수 fx 값이 얼마냐고 물었다고 쳐요. 그럼 뭐라고 답할 거냐? 이런 뭐죠? 이런 유리수잖아. 이런 유리수야. 그래서 1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지? 유리수니까 여기 1이 있어요. 1. 1일 때 함수값은 얼마라고? 지금 1이라고 해요. 하지만 봐요. 하지만 1 중심으로 내가 아무리 작은 원을 그린다 하자. 엡실론을 그렸어.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1 주변 정의역에 있는 이 안에서 아무리 작은 원을 그렸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함수값이 전부 다 요 사이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있어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작게 그린다 하더라도 이런 뭐가 있으니까 1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범위를 잘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유리수는 실수 범위에서 뭐하니까? 엄밀하니까 유리수의 조밀성에 대해서 조밀하니까 유리수 조밀성에 대해서 아무리 작게 뚫려도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을 아무리 잘라도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밑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0 주변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러한 델타를 골라낼 수가 없어요.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극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유리수일 때 극한은 없다 이거야. 그 유리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범위를 잘라도 그 범위 안에 뭐가 있다고?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그 무리수에서의 함수값은 0이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저런 함수를 보면서 이렇게 마치 뭐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이해돼? 분명히 8월 말에 수투 진도 나가는 선생님이 묻겠지. 이 함수에 대해서. 극한이 있어? 이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해? 마치 고민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마치 그때 가서 처음 생각하는 것처럼. 유리수에서는 극한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작게 잘라도 그 안에는 무리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으니까 그런 델타 범위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면요, 이 봐요. 그러면 이거 보라고. x가 요번에는 루트인 어때요? 루트인은 무리수잖아, 그지? 얘는 무리수는 어때요? 무리수. 여기 루트인 얼마? 0이나. 그러면 루트 2에서의 극한을 내가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보기 위해서 이런 범위를 루트 2 범위에서 여기 지금 0이거든요. 여기 x축이란 말이야. x축 위에서 내가 이 범위를 루트 2를 했더니 함수값 0이잖아, 그지? 그러면 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을 정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 범위를 잘라서 이 범위에서 골라냈을 때 아무리 루트 2 중심으로 반지름의 작은 원을 하나 그렸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뭐가 존재한다?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유리수의 함수값은 전부 다 있어? 요 안에 있나요? 아니잖아. 1이 있잖아. 1. 여기 1이 있잖아. 여기 아무리 작게 잘라도 유리수가 또 있단 말이야. 그 유리수의 함수값은 얼마나 있으니까 1이라며. 내 범위 안에서 함수값이 요 사이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래서 유리수일 때도 무리수일 때도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함수는 유리수일 때도 극한이 없고 무리수일 때도 극한이 없단 말이야. 극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연속이 아니겠지. 이해돼? 이걸 보고 토마 펑션이라 그래요. 물론 이제 연속 얘기를 할 때 디리클레의 룰러 펑션은 다시 얘기해 줄 텐데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엡실론과 델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극한이 있다, 이게 극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스토리가 좀 정리가 돼야 되죠? 안에 있는 문제 푸는 거는요. 문제 푸는 것은 이건 극한을 구할 때 이렇게 테크닉, 이런 테크닉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선생님이 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익히고 있으라고요. 글쎄.